송파나루 코스. 2000년 고도 서울의 이야기가 깃든 송파나루. 아이고, 등골이 오싹, 심장이 쫄깃. 어릴 때는 놀이동산 기구들이 얼마나 재밌었는지. 서울 송파구 잠실에도 이런 놀이동산이 하나 있죠. 주말은 물론 평일에도 가족끼리, 친구끼리, 연인끼리 몰려와서 즐거운 시간을 갖습니다. 헌데요, 이 놀이동산 옆에는 호수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석촌호수입니다. 이곳에 서서 바라보면 우뚝우뚝 솟은 고층 빌딩들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집니다. 이 호수 한쪽에 표석이 하나 있습니다. 송파나루터라고 쓰여 있죠. 옛날 이곳엔 송파나루가 있었습니다. 한성과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로 이어지는 뱃길의 요지였거든요. 그래서 송파나루는 나루보다는 장으로 더 유명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시장이 5일장이었던데 반해 송파장은 상설시장으로 자리를 잡을 정도였습니다.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에서 몰려드는 다양한 물산과 사람들, 그리고 사투리들이 넘쳐나는 활기찬 시장이었답니다. 이렇게 사람과 물산이 모이다 보니 문화도 발달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송파 산대놀이죠. 우리나라 많은 탈놀이들이 그렇듯이 송파 산대놀이도 풍자와 해악이 넘쳐납니다. 이 송파 산대놀이가 생긴 건 조선 건국 초기입니다. 조선 정부는 한양을 도성으로 정하고 사방에 장승을 세웠죠. 장승이 액을 막아준다는 민간 신앙을 배려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송파의 유명한 탈꾼들을 불러 모아 굿판을 벌였는데 이게 송파 산대놀이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1925년 을충년 대홍수 때 송파나루는 큰 피해를 입습니다. 게다가 일제강점기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더욱 쇠락해 가다가 한강에 하나둘 다리가 건설되면서 나루로서의 생명이 끝나고 말죠. 그리고 1971년 정부는 한강 공유수면 매립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때 송파나루터는 인공호수로 새로 태어나게 되는데 그것이 석촌호수입니다. 이제 그 활기 넘치던 송파장의 모습은 볼 수 없지만 대신 이곳은 가족끼리, 친구끼리 나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시민들의 휴식처로 사랑받고 있죠. 석촌호수 부근엔 백제 초기의 고분군이 있습니다. 층층이 3단으로 만들어진 무덤이죠. 테두리에 아주 크고 긴 돌을 쌓고 그 위에 자연석으로 층단을 이루면서 쌓여 있습니다. 이렇게 돌을 쌓았다고 해서 쌓을 적, 돌, 석자를 써서 적석총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전형적인 고구려 고분 양식입니다. 백제의 고분인데 왜 고구려식이냐? 그야 백제를 세운 온조가 고구려 사람이니까요. 잘 알려져 있다시피 온조는 고구려를 세운 주몽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주몽은 아내가 둘이었죠. 한 사람은 비류와 온조의 어머니인 소선우, 다른 한 사람은 주몽이 고향 부여에서 결혼한 예시부인. 주몽은 부여 금화왕의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친아들이 아니라 양자였죠. 주몽의 어머니 유화부인이 금화왕과 재혼을 하면서 금화왕의 양자가 된 것이죠. 금화왕은 총명하고 착한 주몽을 깊이 사랑했습니다. 그러자 맏아들 대소태자는 몹시 불안해질 수밖에요. 결국 주몽은 더 큰 비극을 피하기 위해 부여를 떠납니다. 하지만 그때 아내 예시는 임신한 몸이라 함께 갈 수가 없었죠. 부여를 떠난 주몽은 소선호 집안의 도움을 받아 고구려를 세웁니다. 그러자 어느 날
부여에서 한 청년이 찾아옵니다. 바로 예씨 부인이 낳은 아들 유리였죠. 이렇게 되자 고구려 조정은 크게 술렁이게 됩니다. 네가 어떻게 해야 하지? 순리로 따지면 유리 왕자가 대왕의 맏아들이니 이대로 가면 유리 왕자가 태자가 되고 장차 대왕의 자리에... 무슨 소리입니까? 대왕께서 고구려를 세울 수 있었던 건 왕비인 소선호님 집안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구려 건국에 아무 공도 세우지 않은 예씨 부인의 아들을 태자로, 나중에는 대왕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난 못하겠소. 아하, 이게 무슨 말이야? 모든 게 불안정한 건국 초기에 벌써부터 이런 문제가 생기다니. 고구려 집권계층의 갈등은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달았습니다. 그러자 비류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온조야, 아무래도 내가 욕심을 버리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우리가 이대로 있으면 고구려는 유리 형님 파와 우리 파로 나뉘어서 내분이 일어나게 될 거야. 예, 형님. 정말 어려운 결심을 하셨습니다. 저도 형님을 따르겠습니다. 우리 여기를 떠나 더 넓은 세상으로 가보죠. 아바마마께서도 조국을 떠나서 스스로 나라를 세우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해서 비류와 온조는 한반도로 내려왔습니다. 비류는 미추홀, 지금의 인천의 나라를 세우고, 온조는 한강 유역, 그러니까 지금의 서울의 나라를 세웠으니 이것이 바로 백제의 시작이지요. 백제는 한강의 물길과 비옥한 토지를 기반으로 부강해졌습니다. 하지만 어찌 조국이 그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무덤만큼은 고구려식으로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무덤의 주인이 누군지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아무튼 고구려에 대한 기억과 향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을까요? 형제들끼리 왕위 후계 자리를 놓고 싸움을 하는 대신 새로운 땅을 찾아 새로운 나라를 세운 고구려 왕자들, 그들의 큰 마음과 패기가 이 적석총 고분에서 느껴집니다. 사실 사람들은 백제의 수도 하면 공주와 부여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분명 온조가 세운 백제의 기초는 한성, 그러니까 지금의 서울, 그 중에서도 한강 유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울 시민들조차 한성 백제의 존재에 대해 잘 알질 못했죠. 2012년 4월 30일 올림픽 공원 안에 한성 백제 박물관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왜 한성 백제 박물관을 올림픽 공원 안에 지었을까요? 그건 바로 올림픽 공원 안에 몽촌토성이 있고 가까운 곳에 풍납토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엄마! 자, 이쪽으로 와. 풍납토성과 몽촌토성, 이곳은 한성 백제의 왕성으로 여겨지는 곳입니다. 온조가 세운 백제는 500년 동안 한강 유역에서 성장했습니다. 그 시절 풍납토성과 몽촌토성은 한강을 통해 들고 나는 무역선들로 활기에 차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서기 475년 계로왕 때 고구려 장수왕의 침입으로 한성 백제는 멸망합니다. 풍납토성과 몽촌토성도 그때 초토화가 됐죠. 이로써 500년 한성 백제의 역사는 막을 내립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900여 년이 지난 후 서울은 조선의 수도가 되면서 다시 화려하게 부활합니다. 게다가 이젠 대한민국의 수도가 됐지요. 이렇게 서울이 2000년이나 지속되는 도시가 될 수 있었던 건 한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송파나루 길을 걸으며 역사를 더듬다 보면 한강이, 서울이 참 깊고 아름답게 느껴집니다.